안녕하세요. 마드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TV를 보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TV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하더라고요. 어제 3편까지 봤는데요. 자폐아를 기르는 입장에서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역시 TV에서 참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가분이. 세상의 시선이 저렇지. 자폐는 다 똑같이 자폐로 취급하는구나. 그게 하이 펑션이든 로우 펑션이든 하는구나라는 것을 어저께 세 번째 에피소드 제 3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확인하는 뭐랄까요? 영상이었어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하던 건데요. 저는 이제 아이가 커가고 있기 때문에 자폐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누가 울고 있으면 가서 다독거린다는 게 때려요. 이렇게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TV쇼에 접합을 해보면 폭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아이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자폐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자폐 아이들과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폐 아이들의 특성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증상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 부족이 나오는 어떤 것들이 아닌가. 물론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때리려고 했던 것은 우는 사람을 보고 때리려고 했던 울지 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쟤는 폭력을 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는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가서 자폐와의 비자폐 아이가 섞여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이 때는 그래도 멀시가 있어요. 어른들이 용서해주는 관용도 있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굉장히 오래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백화점이나 어떤 쇼핑몰에 가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꼭 앞에 서 계신 여자분을 때렸어요. 그게 아이가 좀 바돌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큰 사람이 자기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렸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때린 부분이 여성분의 엉덩이였어요. 그럼 항상 제가 옆에 있다가 저를 쳐다보죠. 그리고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가 장애가 있구나라고 얘기하면 괜찮다고 나는 분명히 미안하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아이가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많은 분들은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십니다. 어릴 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아이가 등치가 커지고 성인만해지면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장애인분들이 자기가 위협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폴리스 리포터라는 거를 미국은 당연시하게 돼 있고 한국은 아직 정서상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 떠나온 지가 22년,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이들이 원치 않게 범죄에 연루됐을 때 혹은 비장애인들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해당됐을 때 자폐를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자폐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게 어떤 범죄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다분히 범죄적 의도가 있다. 나를 성추행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혹은 나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Raising Autism.net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글을 좀 쉐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의 법제 시스템이나 한국의 법제 시스템이 조금은 다르죠. 비슷한데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핸들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크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그 제공했던 그 친구는 한국에서 결정을 하고 2년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그 아동 포르노는 중범죄입니다.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런데 미국도 굉장히 그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무식할 정도로, 혹은 내가 인종 때문에 노란색인 에이션이기 때문에, 황인종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 집행하는 경찰이라든가 검사들이라든가 그 차별적 대우하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일단 아이가 이게 자이든 타이든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그런 경우에 연루될 경우, 그러니까 가끔 한국에 일진들 나오는 그 보에 보면 자폐아이들이 혹은 조금 지적으로 모자를 온펑 뒤집어 쓰더라고요. 얘가 그랬다라고 손가락질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변호할 능력이나 그걸 대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일진들한테 더 맞을까 혹은 더 피해를 입을까봐 입을 함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걸 표현 안 되는 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자폐 아이들이 이런 사법 시스템을 대하는 자세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사기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어떤 등등등에 연루되기 전까지, 그래서 잡혀가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음주운전이라든가 교통법규 위반, 뭐 사소한 뭐 좀도둑 같은 거에 관한 것들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유튜브에는 나와 있지만, 그 중범죄, 미국에는 felon이라고 하는 범죄는 굉장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됐겠지만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범죄에 연루됐을 때 의도치 않았어요. 좀 비켜달라고 앞에 사람을 때린 건데 비장애인은 얘가 나를 때려서 폭행을 당했어라고 얘기하면 이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일단 질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약에 아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잡혔다라고 연락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겁먹어서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좋든 싫든 그게 의도든 의도치 않든 범죄에 연루가 됐다. 그게 성추행이든 좀도둑인 일이 됐든 하지도 않은 일에 누명을 써서 됐든 간에 일단 경찰에 잡혀가면 빨리 이미디어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이런 특수교육을 받았거나 특수교육자였거나 자폐를 가졌거나 뭐 자폐를 키우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런 변호사들이 자기 한국도 광고를 많이 하겠죠. 미국 광고를 많이 합니다. 변호사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 중에 그런 변호사들이 있다면 빨리 찾아서 컨택을 하고요. 주변 에이전시에, 그 주변에서 소셜 서비스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요. 연락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IEP잖아요. 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라는 걸 받으셨다면 그 프로그램들에 받았던 것들, 그 다음에 의사의 진단서들, 이런 다큐멘트들은 집에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링을 해 놓으셔야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 이 아이의 상태가 이렇다, 이건 그래서 의도치 않은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저도 변호사가 아니니까 저도 항상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일에 연루되면 우리 애는 말도 못하고 중증장애인인데 겨우 이제 3살, 4살의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가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있잖아요. 책 표지만 갖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보통 일반 비장애인들은 보통은 책의 표지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의 그 외형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obviously 이렇게 분명하게 얘가 장애인이다라고 표현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이 펑셔닝이나 뭐 이런 그 마일드 자폐 아이들 같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그리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한테도 제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이제 출두를 해야 되는 거나 그런 거나 뭐 코트에 갈 일이 있다면 주변에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교장의 도움을 받든 뭐 AV 테라피스트의 도움을 받든 뭐 BCB 슈퍼바이저든지 주변에 교회분, 친구분들, 아이의 증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 앞에서 코트에서 아이의 것을 서포트 해주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 쓰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롱타임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계속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서류들을 베이스로 우리 아이는 이 정도의 지적인 레벨과 이 정도의 에듀케이션 레벨과 이 정도의 자기 표현 능력이 있다는 걸 자꾸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감옥에 가서 자기랑 친밀한 사람들이랑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이를 더 상태를 악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보석 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를 빨리 빼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자폐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폭력적인 행위라든가 자해를 하는 행위라든가 혹은 간질이 있는 친구들은 간질이 발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재판이 지나는 동안 계속 그것을 아이에게 설득시키고 아이에게 너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그 사건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캘리포니아는 리저널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자폐인들이나 혹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들이 속한 에이전시가 있고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소셜 서비스가 어떤 게 어베일러블한지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벌브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했는데 이만큼밖에 발전이 안 됐고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계속 코트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당사자에게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도 그 정신의학자든지 아니면 그 뉴로 다이버전트를 그 진료하시는 신경 쪽으로 신경외과든 뭐 정신과 의사든 이쪽으로 발달되는 분들이 그들이 노트를 써서 이 아이는 프로텍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슨 이런 약도 복용하고 있어 이런 어떤 메디컬 레코드까지 다 프로바이드 받아서 그리고 그 지역 검사 그 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변호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저도 제일은 가보지 않았지만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실제적인 감옥은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일을 할 때 감옥을 이렇게 가서 비짓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감옥은 좀 자유로워요. 이게 뭐 자유시간도 좀 있고 아이들이 계신 분들이 앉아서 책도 보고 포커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먼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비슷했던 데는 그런 거 보면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그 아이가 사건에 연루됐을 때 그런 것들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법적인 용어들도 많고 이게 긴데 정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부분들은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제 시스템을 정확히 알기보다는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연루됐을 때 혹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누명을 쓰는 계기가 됐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가 갖고 다녀야 되는 원래 아이디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원래 아이디에는 뭐가 써 있냐면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폐인입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저는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며 미란다 원칙에 의하여 저는 함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써있는 하나 카드를 아이들 주머니에 넣어줬다가 아이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경찰서라든가 혹은 law enforcement 같은 authority를 만났을 때 미국은 FBI도 있고 CIA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뭐 DEA도 있고 ABC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런 체포하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law enforcement 법 집행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주머니 갖고 있다가 가지고 다니면 혹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경찰이 와서 무슨 질문하려고 할 때 물론 아이들이 freaked out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정신이 없을 때는 아무 얘기나 말할 수 있어요. 못해도 상관은 없었는데 자기를 변명하려는 것이 오히려 잘못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카드를 경찰이나 어떤 권력의 법 집행 권력에 그걸 보여준다면 아이가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다면 자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닥 물론 어렵죠. 그러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혹은 법을 통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